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기싸움을 보면 중국이 확실히 미국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기세가 아주 사납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쿠바 출신의 대중강경파 마르코 루비오는 신장 위구르, 타이완, 홍콩 문제 등으로 중국을 맹공격하는 바람에 중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사입니다. 그는 국무장관이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중국에 입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시진핑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볼 수도 있다는 애드 본론을 띄우면서 시진핑과 100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트럼프를 수행해야 할 루비오로서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결국 마르코 루비오는 중국의 왕에게 통화라도 하자고 간청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중국어 표현으로 잉유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왕이가 약속된 전화를 받아주는 형식입니다. 전임 토니 블링컨만 해도 왕이는 좀 대면대면하는 정도였지만 마르코 루비오는 아주 밟아버렸습니다. 밀월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타이완의 한 여성 뉴스캐스터는 속된 말로 뼈 때린다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왕이는 루비오에게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인민의 선택이며 중국의 발전은 역사의 로직으로 강대한 내생 동력이라면서 누구를 이기려 하는 것도 대체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내정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는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자고 이래로 중국의 영토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중 간 세 가지 연합 성명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이에 대해 미중 양국은 두 개 위대한 국가, 즉 G2 중 하나라면서 미중 관계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왕이는 루비오에 대해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란 듯大国要有大国的样子希望你好自为之라고 했습니다. 대국은 대국 같은 모양새, 속된 말로 꼬라지가 있어야 한다. 好自为之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好自为之란 단어는 중화권에서 들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표현입니다. 중화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루비오가 하우즈 웨이즈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란 카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우즈 웨이즈를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Act responsibly, make the right decisions, conduct yourself well, play a constructive role 등으로 번역은 하지만 뉘앙스는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우즈 웨이즈란 말은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야 임마 똑바로 해라는 소리입니다. 좀 완곡하게 말하면 스스로 처지를 파악해 제대로 처신하라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어로 제대로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자면 F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루비오의 중국어 음역 표기의 첫 글자를 루에서 막 되먹었다는 단어 루망의 루로 바꿨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문명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재치 있게 답변했습니다.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몰라도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타이완에 별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200%의 보복 관세로 중국에 반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전히 말장난입니다. 중국의 침공 사후적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200%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군사력으로 타이완을 지키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취임식 이후에는 시진핑과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치면 누구도 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오에 대한 경호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배신자입니다. 둘 다 대중강경파로 타이완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뒤끝이 장난이 아닌 트럼프는 이들을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에 진입한 어스틴 다머 미 국방부 전략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8월 21일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타이완이 병역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복원하고 국방비도 GDP의 2.5%까지 지출한다고 약속했지만 타이완의 전비 태세를 볼 때 전국 동원 범위는 너무 느리다면서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타이완의 준비 태세는 충분치 않으며 규모나 속도도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스틴 다머는 그러면서 타이완은 분명히 미국의 중요 이익이지만 미국이 그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설령 타이완을 잃더라도 미국민은 여전히 계속해서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타이완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창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점점 더 우호적이라면서 김정은과의 감정도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도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는 잘 지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자신의 복귀를 보고 매우 기뻐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침 북한의 노동신문도 트럼프의 복귀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 뉴스를 전한 것을 보면 김정은도 올리브 브랜치를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시기 미국이 전 세계를 자기 발 아래 두려 했다고 맹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어떤 계산을 하는지는 추측하기 힘듭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플레이할 강력한 카드가 또 하나 생긴 셈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에 앞서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완전 고립에서 벗어난 북한은 예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교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원산 갈마 리조트에 관심을 보였는데 마침 러시아 매체 스푸트닉이 갈마 리조트 관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김정은의 휴가 비전, 북한의 원산 갈마 리조트 소개라는 기사입니다. 스푸트닉은 북한이 올여름 원산 갈마 관광 리조트를 국제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언론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 중 하나가 여행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소개합니다. 갈마 리조트는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보다 2배나 긴 5km에 달하는 깨끗한 백사장이 있으며 국제공항과도 가깝다고 했습니다. 또 단지에는 7,00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하루 1만 명 이상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산 갈마행 일주일 투어는 커플당 $2,000 선으로 방문객은 게임 아케이드, 극장, 경기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족관도 갖추고 있으며 마식령 스키장도 불과 24km 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푸트닉이 이런 기사를 낸 것은 갈마 리조트는 러시아가 먼저 침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를 미국에 발신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외교 방향은 예측하기가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김정은과 만나 북미 간 화해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스탠스는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가 중국, 러시아 가운데 어느 나라와 먼저 대땅들을 이룰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기존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수순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는데 한국은 아무 대책도 생각도 없습니다.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한국의 위정자나 덜 떨어진 먹물들은 이를 모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